뇌물죄? 참 환장해. 그러니까 이제 선거철 되니까 탁 터트린 거야. 이 아주 비열한 놈이에요. 다음은 이제 김건희 여사 사주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 달하고 이제 이게 언제쯤 좀 편안해지실 건가 한번 좀 풀어봐 드릴게요. 이 사주는 이제 임자, 정미, 병진, 시간은 몰라요. 근데 이제 병진, 이 병화일주들은 되게 약간 남성의 기질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치고 나갈 때는 확 치고 나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되게 원래 병화일주들은 되게 밝아요. 근데 이제 이 사주는 이제 병진일주란 건 뭐냐면 태양 위에 진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진흙이 부부자리에 진흙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뜨거운 땅을 조금 식혀주는 그런 부부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실 남편 복은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자식 복은 없는 사주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주는 한마디로 본인은 태양이에요. 거기에 몇 월 달에 태어났냐면 7월 달이에요. 7월 24일. 양력으로는 쉽게 말해서 굉장히 뜨거울 여름철에 태어났다. 여름철에 햇볕이 굉장히 강하겠죠. 태양열이. 근데 이 미토라는 거는 미토 안에는 정화가 있고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이 미토 땅이 쉽게 말해서 미토 땅이라는 건 여름에 약간 모래사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미중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천간에 또 정화가 또 투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열이 아주 뜨거운 땅이에요. 배언진 땅보다 더 뜨거운 땅이에요. 여름철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중에 있는 을목 꽃나무 조그만 한 그루가 이렇게 있다. 그나마 예를 들어서 임자, 태어난 연의 임자. 이 임수는 이 자수에는 개수가 있고 임수, 비가 오고 그래도 물이 있고 비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부족하다. 물이 부족하다. 물이 있어야 이 나무가 잘 자라겠죠. 말라있다 이 말. 그러면 이 태양하고 이 땅의 지열이 혼인인 거예요. 형제가 아니고 친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도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왜냐면 불이 뜨거운데 이 토가 본인한테는 상관이에요. 상관이라는 거는 이렇게 질르는, 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목이었기 때문에 확 질러놓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짠해지는 착한 사주예요. 한마디로. 이 개딸들이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사주상으로는 굉장히 착한 사주예요. 이 목이 없는 사주들은 악한 사람을 못 봤어요. 그리고 이 토가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는 자식인 거예요. 사업체, 진로, 아랫사람에 해당한다. 그럼 말 그대로 햇볕이 강한데 이 땅이 뜨거우니까 아랫사람 복이 없고 자식을 좀 갖기가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이 땅을 식혀주는 금이 이제 설인데 서리가 조금 이렇게 앉아줘야 땅이 식는데 이 서리가 본인한테는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재물이고 시어머니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꽃나무, 조그만 이 꽃나무가 이 뜨거운 땅에서 이 꽃나무가 자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 나무가 있어야 그늘이 돼서 땅을 식혀준단 말이야. 그럼 이 사주에서는 물도 필요하지만 이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이 나무가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는 엄마예요. 문서고 콩부다. 그럼 엄마한테 엄청 효녀예요. 또 엄마도 어때요? 이 땅을 식히기 위해서 이 그늘이 되기 위해서 이 딸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 사주예요. 매일 기도하고 딸 잘 되기 위해서 하라는. 그래서 김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결혼도 검사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좀 보호받을까? 약하니까. 엄마를 조금 보호해 줄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윤 대통령이 지금 장모님을 못 지켜주고 있죠. 대통령이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검찰 독재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검찰 독재하고 전두환 시대 같았으면 장모님을 깜빵 보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김 여사님 입장에서는 서운하겠죠. 어쨌든 대통령인데 이 내가 필요한 이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약간의 그런 마음이 있어서 결혼을 한 건데 근데 이제 본인 문제도 또 이 명품백 같은 것도 그래요. 제가 사주를 풀면서 참 나쁜 사람들 많다. 나쁜 게 아니라 비열한 거예요. 그 최재형 목사인가 그 아버지 뭐 옛날 지인이라고 모르겠어요. 지인인지 속이고 또 그것도 했는지 아버지 지인이라니까 어쨌든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이제 설이니까 아버지한테도 굉장히 효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와서 만나자 그러니까 이제 만난 거예요. 저는 추정이에요. 아버지 친구니까 딸 같으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아버지 친구니까 아버지 지인이니까 날 딸같이 생각해서 이렇게 선물을 하나 사왔구나. 또 미국에서 또 무슨 아리랑 출판사 그를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지금 현재는 친구한테 그걸 넘겨주고 같이 이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과거를 보면 그 칼럼 같은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서 뭐 대항을 해야 된다. 뭐 윤 대통령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글을 엄청 써놨어요. 김정일을 막 찬양하고 한마디로 빨갱이 같은 놈이에요. 빨갱이. 오리지널 빨갱이에요. 그냥 목사라는 가면을 쓴 빨갱이.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공산주의. 이 사기라는 거 있죠. 사기. 사기라는 게 뭐냐면 민법에서는 사기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남을 속이고자 하는 생각이 있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겼을 2차적으로 행동으로 옮겼을 제가 민법 본 지가 아주 오래돼서 2차적으로 그걸 행동으로 옮겼을 때 사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어때요? 지인인 걸 어쨌든 속이려고 마음을 먹고 온 거잖아. 왜? CCTV를 설치했다는 건 순수 목적이 아니잖아요.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기를 치려고 1차적으로 생각으로 CCTV를 달아놓은 게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 이건 사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이 없으니까 착하니까 거절을 못한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물론 일반적인 돈 없는 사람한테 명품백 하나는 큰 거죠. 김건희 여사한테는 그냥 선물이에요. 아빠 지인이 미국에서 오면서 뭐 면세점에서 하나 사왔나 보다. 그래서 아빠 지인이라니까 거절을 못하고 받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 터트리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김건희 여사가 들고 나왔으면 이제 난리가 났을 거야. 그래도 김건희 여사가 대운이 좋고 일련이 좋으니까 안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철 되니까 탁 터트린 거야. 이 아주 비열한 놈이에요. 비열한 사기꾼이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지금 민주당이나 이 좌파에서 뇌물죄? 참 환장해. 뇌물죄라는 건요.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면 민법을 모르는 것들이 국회의원들을 하고 있어.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고 그러면 이 어떤 대가를 줘서 그 대가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어떤 저걸 해줘야 돼. 누구를 뭔가를 줬을 때는 그거를 해서 뭐 이권을 준다든지 이래야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친구라고 속이고 CCTV 달아놓고 주고 안 들고 다닌 거 그것도 뭐 대통령 기록실에다가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뇌물죄라고 얘기하는 바보 같은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진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저거 한다고 재 묻은 개가 뭐 또 묻은 개 욕한다고. 왜 사기죄가 성립이 되냐? 명예를 손상시키고 대한민국을 어떤 대통령실이나 이거를 어떤 흔들기 위해서 한 공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격히 강력하게 수사를 해서 잡아넣어야 돼요. 이런 것들. 이게 진짜 빨갱이에요. 이거. 그런데 억울할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님은. 근데 한동훈 장관이나 누구예요? 김경률이 회계사 김건희 여사 보고 사과를 해야 되고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를 하고 그건 잘 모르는 아직 김경률이가 아직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김건희 이 사주 저는 사주로 보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은 굉장히 검소해요.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에 있는 그 패딩 잠바를 아직도 입고 다녀요. 1년에 옷 한 벌 안 사는 그런 검소한. 김건희 여사 사주도 굉장히 검소한 사주예요. 진짜 이 사치하고 이멜다 필리핀의 이멜다 여사라 그랬죠. 김정숙이를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 뇌물죄 하는데 김정숙이가 그걸 모르고 자기가 디자인해서 옷 입었을 때. 근데 인도에서는 그 옷감이 너무 귀하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칼질을 못해요. 그냥 이렇게 잘라 쓰질 못하는 게 두루마기처럼 있는 그런 옷감이에요. 이런 게 횡령인 거예요. 이런 게 국고 낭비하고 또 선물 받은 걸 대통령 기록실에 보내지 않고 지가 옷 만들어 입은 게 이게 나쁜 거지. 윤 대통령 같은 경우 나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아. 김경률이가 뭐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하고 사과를 왜 하냐고. 아니 사기당해갖고 열받아 죽겠는데. 그럼 대통령도 쉽게 말해서 한 여자의 남편이에요. 자기 부인이 억울하게 당했는데 착해가지고 당했는데 속았는데 또 부인까지 나와서 사과하라고 그러면 연락 안 받겠어요. 이번 한동훈 쉽게 위원장하고 이 일은 너무 사랑해서 너무 믿고 사랑하는데 제 결론은 그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구 말대로 약속 대련이 아니고 여러분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너무 믿고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 그런 사람이 있고 조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조금 좋아하는 사람이 막말해. 그럼 별로 마음에 안 와요. 근데 정말 내가 믿고 너무 내가 사랑하는 후배고 한마디 조그맣게 서운한 얘기하면 화가 나는 그거예요. 윤 대통령. 한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 눈높이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서운했던. 이게 일반인 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한 장관이 얘기를 했겠지. 내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한 내 후배가 내 책사가 그런 얘기했더니 화가 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너무 누굴 사랑하는데 한마디라도 조그만 서운한 얘기를 하면 10배로 더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전용열차 타서 제가 추정이에요.
야 임마 너도 결혼해서 알잖아. 부인하고 나도 남편이야. 나도 집에 가면은 잔소리 듣고 근데 네가 이렇게 내가 널 얼마나 이쁘고 좋아하는데 네가 날 서운하게 하냐. 한동훈 장관도 아차한 거야.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뭐 봉합이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너무 좋아해서 서운했던 거. 그걸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또 조금 이제 사주풀이가 또 딴 데 갔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답답한 것 같아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이 사주에서도 그러면 이 땅이 뜨거운데 지금 대운은 굉장히 좋아요.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비가 오기 때문에 궁합적으로 굉장히 좋다 그랬죠. 제가 아마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대통령 되기 전에 저는 궁합이 좋아서 윤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자신 있었거든. 왜 그냥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땅이 작은데 햇볕이 없어요. 거기에 물이 많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화하고 토가 많은 배현진이도 윤 대통령한테는 좋아요. 토가 많기 때문에 뜨거운 땅이 많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물이 많거든. 그럼 화토가 음양 조화를 갖게 되면 40%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궁합이 좋아서.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땅을 식혀준 비가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윤 대통령은 물이 많아요. 나무도 많고. 기가 막힌. 좀 운이 안 좋을 땐 부부관계하면 돼요. 그러면 서로 운이 40% 운이 좋아진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김건희 여사가 뭐 특검 있고 뭐 하고 도이치 그 특검도 탈탈 털어서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김경률 그 외교사 얘기하더만. 그게 언제부터 수사한 거냐면요. 윤 대통령 만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 검찰총장 그 정직시켜 놓고 문재인 정부 그 이성윤하고 그 뭐예요. 아주 그냥 뭐 탈탈 턴 거야. 요즘은 간단해요. 전주에 한마디로 이제 여러분들 주식하면 알겠죠. 근데 주식을 좀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 개인이 그냥 해. 저 같은 경우에 해요. 근데 모르는 여자분들은 증권회사에 의뢰를 해요. 증권회사 가면은 이제 돈을 얼마 맡기시면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 해요. 증권회사에서는 어느 증권회사 가도. 그래서 그걸 거기다 투자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이제 많은 금액이 됐고 그게 이제 어떤 그 금액으로 뭐 주가 조작을 했다 이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가 뭔 상관이 있어. 김건희 여사는 내가 돈을 맡긴 것 뿐이라고. 털어봐야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 가도 상관없는 거야 사실은 이게. 주식을 좀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럼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뭐 한 10억 정도를 증권회사 가서 맡겼어요. 좀 주식 잘하는 사람한테 뭐 차장이나 뭐. 근데 그 사람이 주가 조작을 했어. 그러면 내 책임인가요? 그게? 그럼 안 걸릴 사람 누가 있어? 그럼 그래서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 돈 맡긴 사람은 다 그럼 범죄자기? 그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증권에서 진짜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일은 왜 이 구설이 찾고 있느냐? 이 미토가 문제예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미토는 축술미. 이 술자나 이 축이 들어올 때 항상 구설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운이 좋으니까 이 정도지. 대운에서 만약에 이 술토나 이 축토가 들어올 때는 굉장히 나빠요. 근데 이때가 좀 한번 들어오네요. 66세 전에 65, 64, 63 이때가 조금 나빠요. 이때가 이제 조금 이게 좀 걱정은 돼요. 이걸 좀 푸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이 축이 들어오게 되면 축이 지금 10% 들어왔는데도 이 구설이 휘말리는데 이 대운에서 이게 60%가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건 푸는 방법을 알아요. 이 축토가 들어오게 되면 65, 64, 63 아직 한 10년 후니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이 진토가 깨져요. 이 진토라는 거는 이 사명에 축진파를 하게 되면 이 부부자리라고. 그럼 윤 대통령이 나빠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그럼 이럴 때는 이걸 합살시켜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번 달이 지금 이 축이 들어와서 이 축하고 이 축미축, 축술미 사명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나는 시점이 아까 얘기했듯이 배현진하고 똑같아요. 2월 4일이 지나면 그다음 병인이 돼요. 이때까지는 아파요. 불이 들어올 때까지. 그냥 불이 들어오면 이 물이 또 병임축에서 말리기 때문에 정림한목도 방해하고 물을 말리기 때문에 이 남편한테 약간 타격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병화까지는. 근데 18일부터는 뭐가 들어오냐면 나무가 들어와요. 이 땔감이. 그래서 큰일이 된다고. 그러면 이 땅이 식게 되니까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때만 이제 지나가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걱정할 것 같아서 이제 2월 18일부터는 목기가 들어옴으로 해서 완전히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될 거예요.